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박사님께 여러 질문을 드리며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임윤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일했고,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지식 표현, 그리고 청각 뇌과학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 분야는 인간하고 로봇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호작용의 특징이나 그 상호작용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의 행동이나 표정,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하고 로봇이 상호작용하는데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를 기계학습이나 로봇공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로봇에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 상호작용 실험을 통해서 맞는 어떠한 그런 표정이나 음성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로봇이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나 컴퓨터하고 다르게 물리적인 행동과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사람에 가깝게 인지되게 되고 로봇의 이러한 체화된 특징은 인간과 실제 상호작용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저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이 로봇도 이와 같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로봇에 다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공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로봇 공학이란 무엇이고 그 분야는 어디까지일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아마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아마 기계 장치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 수행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대신해 주는 것이 로봇의 주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앤드류라는 로봇을 보면 로봇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앤드류라는 로봇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안일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람이 요청하는 일들도 다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어떤 개별 기능을 이렇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각, 행동, 판단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각과 판단 기능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행동 기능은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나 어떤 제어 분야의 기술들이 활용되죠. 따라서 로봇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특정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잡한 행동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공학은 이러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한 융복합 학문 분야입니다. 그럼 로봇 공학의 최근 트렌드나 주목할 만한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큰 트렌드는 AI 기술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로봇에도 기존과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AI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기 전에는 로봇의 하드웨어 설계나 아니면 제어 시스템 개발에 많은 인력들이 집중됐었어요. 로봇이 영화나 소설과 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긴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갖추어야 하는 어떤 감각, 행동, 판단의 기능 중에 행동 기능의 중심이 영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개발된 로봇들을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기보다 어떤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조립하거나 옮기는 일에 많이 활용되는 어떤 로봇 팔들이 가장 많이 개발되었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이런 컴패니언 로봇과 같은 로봇은 21세기가 되어서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AI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돼서 로봇의 감각과 판단 기능의 수준이 향상되고 일부의 경우에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거대 기업인 어떤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딥러닝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어쩌면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수준에 달하는 AI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에서 최근에 선보인 챗GPT라는 생성형 모델 기반의 AI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음성 인식이나 그림 인식, 문자 생성, 문장 생성, 그다음에 추론 등 예전에는 인간만이 가능할 거라 했던 그런 기능들이 AI 그 기술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은 최근에 또 로봇에 접목이 되면서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요청하는 어떠한 임무를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수준에도 이르렀어요. 최근에 피겨 로보틱스에서 오픈 AI로 개발한 로봇 영상을 한번 보시면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로봇이 사람과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사람이 음성으로 요청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수준으로 로봇이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수행함으로써 로봇이 어떠한 기능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로봇들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덕분에 로봇의 기능이 행동 중심에서 자율적 대처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군요. 말씀해주신 로보틱스와 오픈 AI의 영상을 보면 그 발전이 정말 놀라워요. 그렇다면 어떤 일 혹은 직업들이 로봇공학 분야에 해당되나요? 로봇공학은 어느 특정 분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전공 지식이 필요한 융복합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은 로봇은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기계공학 관련 직업군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기계 설계, 기계 부품 제작, 그 다음에 로봇 팔이나 다리 움직임을 설계하는 메카트로닉스 기술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움직이는 어떤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 관련 직업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자 아니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들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로봇은 지금 앞에 있는 로봇과 같이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전기 제어 계측 기술자, 그다음에 전자공학 기술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가 매우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공학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공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항공우주, 농업까지도 아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로봇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로봇공학이 융복합 분야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로봇공학 분야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따라 로봇공학의 미래 전망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겠지만은 로봇공학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사람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개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인간과 비슷하게 걷고 그다음에 손으로 물건을 조작할 수 있는 로봇이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다른 형태의 로봇보다 더 손쉽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또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로봇들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로봇에게 필요한 인식이나 작업 계획, 조작, 제어 능력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 아마 실제 공장에서의 생산 과정에 투입이 돼서 인간이 수행하기 힘든 어떠한 작업들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공구들을 가져다 주거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일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년층의 어떤 돌봄을 담당하는 로봇들의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매우 고령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년층의 일상생활을 돌보아주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즉 일상에서 노년층을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봇이 개발되고 있죠. 이러한 개발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제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계적인 수단은 제가 보기엔 로봇만이 유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분야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로봇 기술에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능들이 구현된다면 로봇 기술 또한 더욱더 인간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머노이드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듯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 실생활에서 로봇을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겠군요. 이제부터는 로봇 공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역량이나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보다는 조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두루 습득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융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로봇 개발에는 기계공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들이 주로 활용되니까 이러한 분야의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학적 지식들을 로봇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기계 설계 아니면 회로 설계, 그다음에 제어기 설계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공학적인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어떤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코딩 능력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근데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질 필요는 없고 본인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분야가 맞는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들을 잘 판단해서 습득하면 될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로봇 개발에 내가 참여해 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로봇이라는 어떤 장치가 요즘에도 많이 양산이 되고 사람의 생활에 쓰이는 로봇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은 다양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 과정에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을 좀 더 빠르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어떤 개발 시도와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협업 능력입니다. 로봇은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과 기술 능력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협력해야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전공을 하셨을까요? 일단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 아니면 컴퓨터과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이니까 이러한 장치의 외형이나 동작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의 설계, 그다음에 제어 장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공자들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아마 수학이나 물리학 전공을 한 분들도 로봇공학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 전공자들은 대부분 로봇의 어떤 인식이나 판단, 행동을 위한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에 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디자인 전공자들도 로봇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공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로봇의 외형이나 로봇에 설치된 화면, 그리고 표정 디자인, 그리고 인간하고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들을 설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이 로봇 분야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혹시 앞으로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전공이나 경력 활동이 있을까요? 로봇 개발에는 아주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로봇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동작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아마 로봇을 만들어 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 경험해 보면서 로봇 공학에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살펴보면은 국내에 청소년 대상 로봇 또는 AI 경진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 친구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참여해 본다면 로봇 공학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들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조금씩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로봇 공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나 영상 자료 혹은 체험 활동들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21세기 호모사피엔스나 아니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미래 물리학, 그다음에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물리학과 같은 책들을 추천을 하고요. 이러한 책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뇌과학이나 그런 분야들 책들도,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 책들을 보는 것도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로봇 공학을 위해서 체험을 한다면은 저는 가장 손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두이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온도를 측정하거나 LED를 켜거나 아니면 서버 모터를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아두이노 같은 것은 그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으로도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혹시나 못한 사람들도 손쉽게 인터넷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책과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어떤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핵스미스 인더스트리스나 제임스 브로턴이나 마크 로버나 베리테시움이나 크리에이티브 띵크 같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런 과학적인 원리나 실제로 실험해봐서 그 실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로봇 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마 로봇 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해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진로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 내어주신 이면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